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은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커가고 있고 또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매일 영상을 준비하면서 오늘 영상의 내용은 내 스스로가 어떻다라고 이렇게 좀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오늘 내용은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 영상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며칠 전에 이 미래에셋,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등이 이제 직접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한다라는 뉴스를 제가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런데 그 바로 이튿날에 이렇게 국내 증권사들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 사실 무근이라고 하면서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주요 증권사 관계자들이 가상자산 설립 소식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부 증권사가 가상자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국내 가상자산 규제가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도권의 증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공개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사실 무근일까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이 기사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올해 6월 17일 날 2달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 바이낸스 CEO가 한국을 재진출 모색한다라는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가 지난 프랑스 비바테크 2022 현장에서 한국 시장 진출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오 CEO가 한국 시장 재진입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전통은행과 암호화폐 통합에서 미국과 견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처음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 바이낸스가 이 바이낸스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거래소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 12월로 이 바이낸스 코리아 서비스를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 6월에 이 바이낸스 CEO가 한국 재진출을 모색하겠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바로 그날 오후에 바이낸스 CEO 한국 시장 재진출 보도 사실 무근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자오창펑이 바로 이 트윗에다가 직접적으로 해명글을 남기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제 행사장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한 남자가 함께 사진을 찍자며 다가왔다. 그러면서 그가 한국에 대해 우리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나는 늘상 하던 답변처럼 그것을 찾고 있다고만 말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 시장 재진출 보도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사실 무근이다라고 강한 부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예전 학교 다닐 때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8월 26일 오늘 나온 기사인데, 부산시 바이낸스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 지원 협약 해가지고 요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협약에 따라 바이낸스는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기술과 인프라를 지원하고, 부산시는 바이낸스의 한국시장 진출을 위한 행정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 바이낸스는 올해 안에 부산에 한국 사무국을 설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27일부터 사흘간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블록체인 위크인 부산의 성공적인 개최를 약속을 하면서, 그날 오전 9시에 부산시청에서 열리는 협약식에 이 부산시장과 창펑자오 바이낸스 대표가 참석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바이낸스가 바이낸스 코리아를 다시 설립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보신 것처럼 한국 사무국을 다시 설립을 하고 또 바이낸스의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행정 지원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바이낸스가 오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며칠 전에 8월 17일,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됐네요. 이 레온 풍이라는 바이낸스 아시아 태평양 총 책임자가 바이낸스가 NFT와 BNB 체인을 통해 한국 시장을 재진출할 것이라고 이렇게 재진출 계획을 밝히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은 아시아 디지털 허브가 될 것이다 라고 이런 긍정적인 얘기까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낸스도 처음에는 이렇게 한국 재진출 모색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다가 바로 이렇게 사실 무근이라고 부정을 했고, 결국에는
다시 이 재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 국내 기사를 볼게요. 며칠 전에 이렇게 NH, KB, 신한금투가 내년 상반기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설립키로 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바로 이튿날에 국내 증권사들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은 사실 무근이다 라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강한 부정을 또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진짜 사실 무근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이 기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대되는 은행의 가상자산업 진출이라는 한 칼럼인데 이 내용을 좀 간략히 보면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 소비자의 신뢰감이 상승한다. 그러면서 신뢰의 대명사인 은행이 가상자산을 관리한다면 소비자들이 새롭게 가상자산 투자에 나설 것이다. 이러한 신규 투자는 전체 가상자산 시장과 가상자산 생태계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좀 전에 이 증권사 얘기랑 관련은 없는데 이 은행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이런 우리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등을 수탁을 받게 되면 이것은 이 시장의 대중화를 폭발시킬 것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좀 전에 이 증권사 뉴스와 관련된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읽어보면 은행에게 가상자산 진출을 허용한다면 다음 단계는 증권사가 요구할 것이다. 현재 증권회사는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으며 실명계좌 발급 금융회사에서도 제외가 됐다. 그런데 중요한 건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현재 법률적이나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증권계좌의 실명계좌 발급도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 바로 가능하고 또 증권회사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데 기술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 현재 지금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이 증권 코드 대신에 가상자산 코드만 등록하면 바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현재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시장에도 나름대로 룰이 있다라는 겁니다. 은행도 아직 이런 암호화폐 수탁 관리 업무조차 허가받지 못했는데 증권사가 수탁 업무도 아니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세운다고 이렇게 전국에 기사가 나가게 되면 과연 누가 좋아할까요? 정부가 좋아할까요? 아니면 이런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는 증권사들이 좋아할까요? 또 아니면 이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원래 어떤 것들이 추진될 때 한 가지 사실의 추측에서 시작이 돼서 그 추측들도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기 때문에 또 그 추측을 바탕으로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논의도 이루어졌다고 해서 한 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물밑 작업이 있고 또 엠바고라는 그런 기간도 갖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무언가 확실하게 윤곽이 나올 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괜히 그 전에 발표를 했다가 논란만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찬반이 갈리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이 진행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도 생기고 반대로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런 정보 누출은 그 뒤에 해명을 하고 이렇게 뒷수습하기에 바쁜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그 과정은 진행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이 바이낸스만 봐도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것도 보여드리면 요것도 얼마 전인 7월 말에 나왔던 기사인데 FTX에 이어 바이낸스 크립토닷컴도 한국 시장을 눈독들이고 있다. 그 이유는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외 거래소들도 우리나라 시장을 눈독들이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이 가만히 그냥 이 시장을 바라만 보고 있겠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기사도 좀 자세히 보면 왜 해외 거래소들이 왜 우리 시장을 눈독들이는지 그것이 써 있는데 읽어보면 굵직한 해외 거래소들이 한국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 저변이 탄탄하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 침체로 거래량이 줄었지만 지난해 4월 투자 수요가 급등했을 때는 도지코인 하루 거래 대금이 17조 원을 돌파해 당시 코스피 1일 거래 대금 15조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업계 전문가는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하고 투자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다는 게 한국 시장의 제일 큰 특징이라며 선진 시장에서 한국이 드문 사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요 지금 도지코인 얘기는 이런 그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이 우리 같은 개미 같은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지코인이 급등을 하니까 너도 나도 이런 불나방들이 달겨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하고 투자에 뛰어드는 한국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아무튼 또 두 번째로는 이 특검법으로 규제 환경이 정비됐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한국의 규제가 까다롭긴 하지만 규제는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수단이기도 하다. 적어도 거래소에 한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사업하기 수월해졌다라는 이런 이유로 해외 거래소들이 국내 시장을 눈독 들이고 있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특급법이 나왔지만 이 기사도 보여드리면 가상자산 정책 설계한 김용범 전 차관이 가상자산 기업 대표로 취임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보면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전문 투자자 해시드의 계열사 대표에 취임했다 라고 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정비했던, 그러니까 이게 특검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법을 만든 이 김 전 차관이 가상자산 업계에 직접 뛰어든 것이다 라고 이런 기사가 이틀 전에 나왔어요. 이것을 보면 괜히 이런 암호화폐법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 암호화폐 업계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암호화폐 업계는 이런 사람들을 계속 흡수를 하면서 이 시장 자체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 커갈 것이고, 또 이 시장이 커진다라는 것은 신규 자본이 새로 유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시총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 암호화폐의 가격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시총을 키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남을 만한 코인들로만 잘 선별해서 들고 있으면 이 부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이 시장에 우리도 편승을 해서 부를 거머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시장이 성장을 하는 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를 누구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의 이동에 편승을 아무나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 조급함을 버린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